조선서탐더 7월 18일 06시 22분. 너무 습하고 23.3도네요. 6시 23분. 제가 쓰는 향수인데 이사미끼 이사미끼 업무. 굉장히 스트레스하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 생각하면 떠오르는 향수 이런 거 하나 좀 론칭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일본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그 사람이 브랜딩 한 거라고 들었는데 80년대인가? 우연히 90년대 2000년 초반인가 90년 2000년 초반 출장 나갔다가 대만 쪽에 추천받아가지고 면세점에서 가격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는데,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이사미야끼는 아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옷이라든가 이런 거 일본 향수가 있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그런 걸 론칭하면 좋을까? 디자이너로서. 얼핏 생각이 안 나네. 차승원인가? 영화 배우 있잖아, 배우가 그 사람이 좀 이거 예전에 남자 모델로서도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우 저를 그런 분이 향수 같은 거 론칭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정치. 어제 급거 기구가 아니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메커니즘, 정치적인 메커니즘 있잖아.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자와 그거를 빼앗으려는 자와의 이런 어떤 합법적인 관계라든가 조직, 단체를 구성하는 걸 이제 정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름 다 있겠지만, 저는 그러네. 어떤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말이죠. 합법적으로 또 인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단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성토, 레토릭, 수사 등을 사용해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권력들을 쟁취하는 행위를 정치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행위.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16년 말 17년에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이 사. 그다음에 홍대 출신인가? 아무튼 뭐 그 사람이 그 해외에서 유학생활, 거주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넘어와서 학교를 다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뭐 이래 해서 학교를 다니고 포스코 그 해외 영업부에 입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포스코 해외 영업부에 입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입사 초에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딴지일보 만들기는 훨씬 전이겠지. 그 어느 날 이제 회식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철강을 다루는 어떤 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이었나 봐. 조직 자체가. 그 다음에 세일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압박도 이제 이렇게 지켜보던 찰나였겠지. 그리고 맨 위 그 세일즈 쪽에 있는 세일즈 보드 뭐 이사나 부장 정도 되는 사람하고 이제 전체 회식을 했더래.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포스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강판이라든가 이런 거 뭐 세계적이잖아요. 당시에 1990년대 중후반이면은 일관 제철소로서 갖는 위상이라는 게 뭐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가격과 그죠? 여러 가지 기능성 강판들을 생산해 쭉쭉 뽑아내고 있잖아.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저도 그 세일즈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분위기를 알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을 거야. 각 부서별로. 그러던 찰나에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김원일이라는 사람이 회사라는 조직을 나오게 된 계기가 회식을 하고 정말 술을 막 어마어마하게 먹더래 사람들이.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제 회사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그리고 그들과 틀리게 자기가 술을 먹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어떤 그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 직장 생활의 루틴은 9 to 5 이런 거 아니겠어? 9 to 6 그죠? 뭐 8 당시에는 뭐 8시에 출근하는 게 좀 비일비재했으니까 뭐 8 to 6라든가. 근데 이제 술을 예를 들어서 말이죠 5시 6시까지 먹은 거야. 5시 6시까지 먹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막내 정도 되는 이제 어떤 연차인데 막내였나 아무튼 그런데 그 동료 몇 명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술을 먹었지만 말이야 출근 시간 다 늦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조직에서는 막내지만 이 조직을 떠받들고 있는 기초 조직으로서 출근 시간에 대한 엄중함을 우리는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아마 선배들은 아무도 안 나왔을 거야.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말이야. 출근 시간이 예를 들어 8시면은 7시 반까지 술을 먹었던 거지. 7시. 새벽까지 술을 먹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고 코로나 이전에는 또 상당 부분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군사 문화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포스코에서 술을 거하게 먹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술을 먹은 후에 이제 딱 두세 명이서 이제 막 김어준 포함해서 딱 사무실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자신이 퇴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거기서 발생한 거야. 발견하게 된 거야. 딱 들어갔는데 글쎄 말이죠. 최고의 고참, 최고의 고위직인 한 사람이 바로 한두 시간 전에 술을 먹고 떡이 돼서 이랬던 사람이 말이죠. 사무실 중앙의 센터에 딱 앉아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소름이 끼친 거지. 소름이 쫙, 그러니까 숨이 이제 쫙 막혀오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거지.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가지고 회식을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모든 동료들이 뭐 이런저런 다음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약간의 서로 저기 뭐 아쉬움이라든가 또 동료들에게 칭찬을 보면 칭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서 네,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 술을 먹었던 사람이 새벽 내내 술을 먹은 사람이 그냥 딱 들어갔더니 딱 정갈하게 이제 피곤하지 초췌하긴 한데 옷을 입고 샤워를 딱 한 상태에서 가운데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너무나 숨이 막힌 거야. 그래서 그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아, 저런 계통의 보스들이 그걸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김어준은 그 모습이 이거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어, 숨이 막히더래, 숨이. 역효과가 난 거지, 역효과가. 아니면 역효과가 아니라, 그 조직의 셰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업무적인 성과 이외에 정신적인 부분도 정말 압도하는 빈틈이 없는 그래서 조직 내를 장악하는 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 리더는 그렇게 그래서 나왔대요. 그 사람은 과감하게 그냥 포스코 세일즈 팀을 나와가지고 이제 뭐 제야의 그 당시 제 3언론 4언론이 된 거예요. 딴지일보를 통해서 그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주류 언론 이외에 정말 그 당시로는 쓰레기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이상한, 지금은 그런 언론들이 보편화돼서 다극화된 언론이 되고 지금 역전이 돼서 주류 언론보다는 어떤 그런 원시적인 당시의 그런 개인 방송이라든가 그런 초창기 방송들을 이 다극화돼서 좋은 매체들을 통해서 더욱 기존에 있는 언론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었잖아요. 웹 3.0이라고 하는 독점되는 서버 구성은 뭐 독점적이겠지만 여론에 대한 그 흐름을 몇 개가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서 나온, 망했나? 불확실성에서 나온 어떤 한 인큐베이팅 되는 언론사의 모습을 김어준이 갖추고 있었어요. 저도 당시에 그 모습이 알려질 정도로,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내용에서 그림을 잘 편집을 해서 상당히 자극적이면서도 코믹한 내용의 이런 그림들을 웹상에서 제작을 해서 올려서 그게 회자되기도 했어요. 김어준이 운영하는 어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어떤 실험적인 또 팟캐스트를 했던 게 뭐냐면, 노숙자라는 어떤 닉네임을 가진 사람하고 황봉알이라는 사람하고 김구라는 사람이 2000년 초반에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서 정말 그 제도권 하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모두 다 했던 것 같아.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없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왜?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조용히 들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 갖고 있는. 왜냐면 굉장히 그 다루는 소재들이 자극적이었어요. 뭐 정말 그 경기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국민들의 울분이라든가 뭐 의구심 등을 그 김어준이 운영하는 딴지일보 산하에 있는 몇 개의 팟캐스트 방송들이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유승준이라는 사람한테 갖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그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실망감, 그에 대한, 그때 벌써 그게 시작이 됐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2차가 대법원에서 번복이 됐다고 하더라고, 비자 관련된 데. 그럼으로써 막 공항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러면서 그게 정규방송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그 떼거지로 가가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눈에 띄는 방송이었습니다. 김구라가 그걸로 해서 떴어요. 이제 방송이 갖고 있는 자본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광고 수익으로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광고 수익이 굉장히 열악했나 봐, 수익 구조가. 성인 용품을 판매하기도 했대요. 당시에 초창기 조악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조악한 그 성인용품 등을 판매도 하고, 그리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개그맨인데 방송에 출연이 안 되니까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의 방송인들이지. 그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겠죠, 당연히. 지금이야 주류의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조회수가 많은 개인 방송에 출연을 하잖아요. 거꾸로 출연하기 기다리기도 하고. 당신은 그게 아니었어. 먹고 살 길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이제 눈에 띌 수 어떻게 방송을 한번, 제야 방송 중에서도 아주 그냥 말단에 있는 방송이지.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 내가 그때 그 당시에는 또 월급을 못 받아갖고 성인용품으로 그 월급을 받기도 해갖고 결국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도 김어준과 김구라가 어떤 연예계, 방송계에서 취하고 있는 어떤 위치들이 탑 클래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조우를 안 해요. 김어준 얘기가 나왔지만 그 17, 18세기에 난 글을 보면은 마라가 생각나. 마라라고 그 18세기 로베스피에르와 관련된 그런 급진 좌당이 프랑스를 전복을 하잖아요. 로베스피에르라든가 그에 관련된 일파 중에 한 사람 중에 마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라의 손에 의해서 당시 권력을 잡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해서 그가 이런 그 서면으로 이름에 올리게 되면, 그는 올린 글은 단두대에 처형을 당했던 아주 무서운 손끝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형. 근데 그 마라가 김어준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좀 미안한 표현인데
대단히 급진적인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말이죠. 위험천만한 어떤 그 권력을 쥔 헤게모니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지. 그가 그런 잘 나가던 그도 말이죠. 반대파의 간첩들 요인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결국 어떤 식이냐면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피부병이 상당히 심했대요. 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몸에 피부를 개선시키거나 진정시키는 이제 목욕을 하던 중에 어떤 한 여자가 몰래 칼을 가슴에 품고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목욕을 하니까 다음에 오시오 이게 아니라 욕실에 그서 어떤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 그 장면이 유명한 그림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마라의 죽음이 갖는 프랑스인들의 어떤 충격이랄까 그런 이슈가 대단히 컸는지 지금도 그 마라의 죽음에 관련된 그의 죽음의 순간이 화폭에 이렇게 담겨져 있답니다. 놀랍게도 그만큼 유명한데 만약에 지금 항상 나는 그래서 글을 보면 어떤 정적들에서 좀 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방송에서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진 지금이야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이긴 하지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정말 거침없는 언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권력과 또 그 진보주의자로서 갖는 어떤 개혁 사상에 그의 생각에서 어떤 한편으로는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 가차없이 일침을 가하잖아요. 가차없이. 굉장히 언론인으로서도 비상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상한. 지지난주인가 어떤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인가 어떤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그 이과로서 지금 3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수학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그때 그 지구축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어떤 미분적인 해석을 그 패널하고 상당히 전문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도 상당히 여타 방송국에 있는 사회자하고는 타협 추정을 불허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수학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웬만한 사람들 이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우리 듣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라움과 당시 그 참여했던 교수도 깜짝 놀랄 정도가 그대로 노출됐었어요.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부분으로서 그가 윤석열 정부의 퍼붓는 포화는 이렇게 밀리는 거야. 내가 윤 정부의 어떤 캐비넷 안에 있는 내각이라면 정말 뼈가 사무치게 말이죠. 아픔을 뼈 때리는 얘기들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내용도 말이죠. 이런 여타 여론에서 흘리는 나는 이제
세상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부정을 위한 부정인데, 나는 그렇게 봤어요. 야당 쪽에서, 야, 어떻게 해외 순방을 간 와중에, 그래도 OECD 국가 10위권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상과, WHO, 국제보건기구라든가, 그리고 세계에서 보여지는 한국 위상에 맞는 어떤 최고 지도자, 현재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헤게모니를 틀어지고 있는 최고 수장이 말이죠. 유럽의 어느 뭐 에스토니아인가요? 있는데 그의 피양새가 길을 걷다가 나 쇼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공인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진 찍힌 거 보니까, 그리고 올라온 그 해명 보도를 보니까 그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거리에 있는 에비뉴에 있는 한 스태프들이 와서 뭐 여기도 한번 보시죠, 저기도 한번 보시죠, 소개팅을 했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 먼 나라 가서 내가 인간인데 그런 것 중은 눈 감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참 요란스럽다라고 했어요. 야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건 넘어갔는데, 어제 그의 방송을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프로 해치는 거지. 그가 가지고 있는 눈썰미도 대단한 것 같아. 그 전체적인 경호원들에 대한 포진들, 한 중앙에 있는 VVIP가 길을 걷고 있는데 블랙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한 10여 명 이상이 쫙 포진된 상태에서 말이야. 그 우리나라로 보면 고급 명품 거리를 걷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데, 그 어떤 스태프들 안에 반바지를 입고 외국인이 한 명 있다고 해서 그의 시각에 그게 들어오면 그래도 그게 굉장히 궁금할 수 있겠다. 왜 저런 어떤 오피시칼한 상황에서, 찍힌 상황에서 반바지에 외국인이 저기에 조금 한 5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저 분명히 그 경호에 관련된 사람일 거라고 보는데 뭐냐? 라고 그럼 물어보는 어떤 눈썰미, 문제제기.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이거 문제제기라는 문제제기. 남들과 틀린 그런 문제제기들. 그가 구사하는 레토릭이 상당히 거북할 수는 있어요. 상대를 상당히 자극하기도 하고, 경쟁심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각 패널들끼리, 참여한 패널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빨대를 꽂는 거지. 뽑아먹을 거 쫙 뽑아먹는 거지. 그런, 의도하는지 의도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의도를 하는 것 같아. 그런 어떤 거북하고 그런 어떤 진행들이 결국은 그가 그런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타 다른 방송에서 맛볼 수 없는 날것의 어떤 만족감, 쾌락감 등이 보여져요. 그런 거는 정규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는 태생적으로 지난 2000년, 90년 후반에 이루어졌던 그 재야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재야 방송에서 갈고 닦았던 이런 그런 습성들이 여지없이 2020년대 후반에 말이죠. 그 재능을 뿜어 나올 수 있는
현재의 시간이 된 거지. 그런 모습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각고의 노력과 각고의 노력과 어떤 사투를 벌인 끝에 나온 그의 재능에 저는 이제 경의를 표하긴 하지만 단지 아쉬운 건 뭐냐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는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겠죠 아마. 뭐냐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조직에서 조차도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은 굉장히 억울해지거죠. 친화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발설하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뭐 불쾌한 내용들로 인한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그런 모습은 아니라라는 어떤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런 컨센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운영하는 자기 밑에서 자기를 어시스트 해주는 스태프한테 보여주는 이런 굉장히 불쾌한 내용의 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여타 경쟁이라든가 동료들의 그 아나운서들한테 이렇게 오르내려서 좀 주의를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저도 거기에 일단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뭐냐면 피드백을 받으면 그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에디팅 할 수 있는 어떤 폭넓은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55 정도 됐을 거예요. 54, 55, 71년인가 70년대인가 그런데 주목할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봤을 때 그리고 목격되어지는 어떤 간접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요거는 하나의 썰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움직임에 대항마로 나선다라면 1번이 아니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뭐 여러가지 의미에서 조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원희룡 정도가 지금 그겠지만 그때 가봐야 아는 부분이고 그런 대항마로서의 야당이 이재명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정도인데 한동훈 장관도 그 사람이 73년생인가요? 꽃인가? 쥐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뿜어내는 어떤 보수에서 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 그림이라든가 그림이 대단히 좋잖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한테 이번 정부에서 보여줬던 지지에 기반한 어떤 지지에 근거한 원동력과 비슷한 정치적인 색깔들을 한동훈 장관도 유사하게 채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4월 대선, 민주당도 내년 4월 대선 이후에 펼쳐지는 정족수에 따라서 이후에 법사위, 결국은 법사위죠. 법사위에서 펼쳐지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퇴임 이후에 벌어지는 자신의 존망이 내년 4월 의회의 정족수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처가 깜빵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나를 지지했던 여러 사람들이 나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의 어떤 순간은 내년 4월이에요. 내년 4월. 거기에 한동훈은 반드시 참여하라고 할 거고, 내가 한동훈이라면 나는 이번에는 그죠? 어떤 컴피티션한 이런 국민의힘 배경 중에서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일단 포진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든가, 그죠? 아니면 그 이후에 이런 도지사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경험하는 상태에서 그가 국정 운영에 대한 간접적인 대항마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상당히 야당을 향해서 거침없는 이런 언변들이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런 그 수사 레토릭이 굉장히 이제 언변이 강하잖아. 어떤 누군가와 다투더라도 탄탄한 법률적인 지식을 통해서 따박따박 끊어버리잖아. 따박따박 끊어버려. 물론 거기에 100% 이제 뭐 논리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야당에서 지적하는 사람인데, 그와 대적할 만한 사람이 뭐 이재명한테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이후에 대항마로서 보여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후에. 그래서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누구를 찾고 있을 건데, 뭐 통일 이후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21세기형 지도자로서 누구다? 김어준이 제가 생각엔 반드시 정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번 그에게 러브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를 고사한 거는 그가 상당히 영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뭐 기총 사격 받을 걸. 야당 내에서도 여당에 가서 이제 자기가 어떤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쪽에 그냥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실적도 쌓았는데 결국은 야당에 있는 정적들에 의해서 말이죠. 자신의 동료들에 의해서 제거당할 수가 있어. 그건 뭔 얘기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자양분들이 그렇게 경쟁력 있거나 제도권 하에서 들어와 있는 자신의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 KBS에서 지금 자신이 동료인 누구, 그럼 신장식, 양지열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좀 폭넓게 본다라면은 그거 가끔 괴를 같이 하지만 좀 싸움을 벌이기도 했던 그 목사 출신 있잖아요. 김용진인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세력을 일구고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말이죠, 그에게 뭐 파격적인 정치적인 레벨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건 또 다른 우리 정치사에서 말이죠, 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김어준과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건전하고 다국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5만원 주세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편집에 대한 역량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보강을 하려는데 워낙 게을러가지고 주말이면은 뭐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이구 미안해요. 주말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은 그 피드백 되는 자양분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영상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어떤 토론을 통한 내용이 됐든 간에 그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만 해도 너무 지금 만족스러워 가지고 이런 방송이 그냥 요렇게만 해도 20, 30년 이렇게 읽는 것도 저는 상당히 지금 즐거워요. 욕심은 이상하게 욕심이 안 갔대. 그래서 몇 분 정도만 이렇게 즐기시더라도 저는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대단히 고맙고 그리고 웬만하면 좀 진실되게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이른 아침 새벽 5시 6시 하는데 막 말이 생각도 안 나고 어느 순간 막 말이 지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좀 개선을 할 거고 방송은 계속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조선 산타 방송이라는 내용으로 어찌됐든 신변 잡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들에 대한 어느 측면에서는 한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 카드 중에 한 카드가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거는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그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부분이 뭐 많은 투자와 내 개인적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정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이제 표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나와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그 협의에 의해서 좀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그런 시간이 동안 올 수 있으지 않거든요. 허접하지만 한두 분 이렇게 봐주는 거에 대해서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선사타였습니다.